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이 어떤 날이죠?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성년의 날. 성년의 날이요? 네. 성년의 날보다 더 성년인데? 부부의 날. 네, 부부의 날입니다. 이 일 해갖고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래요. 그래서 오늘이 부부의 날이랍니다. 여기 다 이제 부부 그런 경험들을 다 갖고 계실 텐데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우리가 내비게이션 기억법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저희가 서울의 어느 지역을 공부를 했었죠? 성북, 영동구, 광진구. 광진구를 공부를 했죠. 광진. 광진구. 네. 예, 그래서 광진구는 우리가 번호로 얘기하면 160번부터 169번. 169번. 169번까지 공부를 했어요. 근데 광진구에서 조금 오래 공부를 했어요. 뭐 때문에? 뭐를 하느라고? 올림픽 대교. 올림픽 예, 대교. 올림픽 대교 그거를 하다 보니까 서울에, 그러니까 한강에 있는 다리 개수가 전체 몇 개라고 했어요? 31개. 예, 31개가 있다고 했어요. 물론 어떤 데 찾아보면 32개, 34개인 것도 있던데 어쨌든 31개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그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실제로 서울에만 있는 그 다리 개수는 22개다 이렇게 22개.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22개의 다리 중에서 우리가 광진구를 공부를 할 때 올림픽 대교를 공부를 했는데 그 올림픽 대교 때문에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이제 조금 그 알게 된 그런 사실들을 지난번에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림픽 대교는 누가 거기 가서 행사를 한 거예요? 육군 사관학. 육사세네. 예, 맞아요. 육군 사관학교 생도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육군 사관학교니까 우리가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는 거기가 템플릿이 뭐예요? 육사. 그렇죠. 64번. 육군 사관학교니까 육사에서 64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또 강남에 있지 않고 강북에 있으니까 몇 번이에요? 그렇죠. 164번. 164번이에요. 예, 랄락 선생님 잘해주고 계십니다.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보면은 60번대에 해당되는 템플릿이 있는데 그중에 여기 4번 있잖아요. 그래서 64번에서 육군사관학교, 또 육군사관학교 교장 선생님 누구라고요? 이육사. 예, 시인 이육사, 독립운동하면서 한 이육사, 이 분이 육군사관학교 생돌하게 하기보다는 뭐 교장 선생님 뭐 이런 정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공부를 하면서 했던 그런 지난 시간들을 보냈던 거예요. 나머지 것들도 있었는데 여기 때문에 많이 시간을 걸리면서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제 광진구에 대한 건 이제 그렇게 마치고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 70번대에 해당이 되는데 70번대는 그 강북 지역에서는 어디냐면은 강북구하고 성북구를 합쳐서 이제 70번대로 했어요. 그래서 즉 그 강북구하고 성북구는 합쳐가지고 번호로 치면 몇 번부터 몇 번까지예요? 170번부터 170번부터 179번. 예, 179번. 179번까지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지금 써보면 170에서부터 179번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썼지만 170에서 179가 있는 요 2를 갖다 떼내는 결국에 70에서 79번까지라고도 봐도 되겠죠. 네. 하나 더 쓰면은 70에서 79. 자, 얘네들 차이는 앞에 1이 있고 없고 그 차이잖아요. 70하고 네. 79는 계속 반복되는 거죠. 똑같이. 네.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내비게이션 기억법 공부를 할 때 지금은 170에서 179 하지만 저기 경기도 지역으로 가면 이제 또 뭐를 하겠어요? 200. 270부터 279번이에요. 9번. 예, 그럼 우리 충남에 오면은요? 대전 충남으로 오면은요? 800. 그렇죠. 870번. 870번부터 879번. 879번이죠. 자, 네. 870에서 879는 어디예요? 충남. 우리 배웠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어디? 대전. 대전이잖아요. 대전이 바로 870번대예요. 이게 각 그 시도의 첫 출발지는 되게 영번부터 시작하는데 대전은 세종한테 뺏겼어요. 그 세종이 이제 800번대부터 809번까지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로 이렇게 따져가지고 하다 보니까 대전은 70번대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870번부터 879번이 대전에 해당되는 그 지역이에요.
이거 전에 공부를 했는데 여기 이제 그때 공부할 때 여기 안 계셨던 분들은 지금 이 얘기를 처음 들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미 공부하셨던 분들은 어, 배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잊으셨고 또 이렇게 해서 또 다시 기억을 되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870번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면 계죽산이에요. 계죽산에 어 70대 한토크. 이 70은 여기 70대 노인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70대 노인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워낙 수명도 길어지고 건강관리도 잘하고 하니까 70대를 노인이라고 하기에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사람들이 기분 나빠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워낙 그 70대 하면은 노인이라는 말이 이제 그전부터 들어있어서 지금 우리가 그 나이에 가까우니까 우리는 그걸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만 저희보다 낮은 세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70대 하면 당연히 노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70대 하면 노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반발로 70대 청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70이라는 숫자를 딱 떠올리면 먼저 노인부터 연상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해시태그도 70대 노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70 하면 그런 거를 연상을 하세요. 그럼 대전 같은 경우 870번이 여기 나왔는데 870번의 실제 장소는 어디라고요? 계족산 한토끼가. 예, 계족산이에요. 계족산에 누가 간 거예요? 70대 노인들이 간 거예요. 70대 노인들. 70대 노인들이 갔어요. 제가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 공부를 하는데 이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공부하러 왔지만 저는 이제 내비게이션 기억법을 제일 처음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요즘에는 제가 그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저 혼자 이제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해서 그냥 저 혼자 나가는데 제 첫 출발 주자예요. 제가 그 내비게이션 기억법에. 그래갖고 거기 이 기억법을 만든 분이 항상 70번대 나오면은 근데 특히 이제 대전에 870번대 나오면 꼭 저를 예를 들어요. 그래서 제가 70대인 아버님 모시고 계족산을 갔다는 거예요. 이제 대전이니까 이제 계족산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기 얘기를 하는데 70대 아버님하고 저도 이제 70이 가까워 가는데 딸이 이제 거기 간 거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가지고 계족산을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870번이 계족산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871번은 어디였었어요? 화폐박물관. 예, 화폐박물관이었었어요. 여기 71은 해시태그가 뭐예요? 친일파. 예, 친일파죠. 자, 71을 한번 써볼까요? 자, 이렇게 쓰면 이게 뭐예요? 그냥 읽으면 7, 이거, 1일. 7, 1 이렇게 네.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변화를 시켜서 친일로 바꾼 거예요, 친일. 예, 일본을 좋아하는, 뭐, 일본하고 가깝게 지내는. 그래서 숫자 71이 나오면 항상 친일파를 연상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게 따져 나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 70번대에 해당되는 지역을 공부하기 때문에 그 70번대에 해당하는 해시태그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지금 보여드렸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네, 해볼게요. 자, 그래서 70은 70대 노인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장소가 이제 어디라고 알려지면 그 장소는 그 70대 노인과 연관시켜서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면 돼요. 그래서 70대 노인 하면 노인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가장 잘 알려진 소설이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가 있죠. 예, 그런 것도 같이 그 스토리에 연결시켜도 좋아요. 이제 실제 적용할 때. 자, 그래서 70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항상 그것을 연상을 하셔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7은 다 뺐어요. 70대니까. 자, 71번은 지금 얘기했지만 71로 이렇게 읽잖아요. 따로따로 읽을 때. 그래서 71을 이제 뭐 리을을 니은으로 바꿔서 친일로 됐어요. 그래서 친일에다가 이제 파자 하나 더 붙인 거죠. 그래서 숫자 71이 나오면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는 친일파를 딱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일본의 상징인 그 동그란 그 국기, 일장기 그 모양이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2는 72도 사실은 72예요. 그죠? 72. 그런데 이거를 발음을 약간 풀리면 칠레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칠리 소스 하면 좀 매콤한 그런 그 소스잖아요. 먹을 양식이라 뭐 이런 거 먹을 때 보면은 좀 매콤한 그러니까 고추 맛이 좀 들어있는 그런 소스들이죠. 근데 실제 그 칠레 더운 지방이면서 그런 것들도 많이 생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2 하면은 칠레하고 연관을 지어서 나라로는 칠레 또는 이제 그런 그 음식에 쓰는 칠리 소스 뭐 이런 것들하고 같이 연관시켜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
처음 시간이기 때문에 이 70번 때 하는 처음 시간이기 때문에 이 해시태그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갖고 각 장소 공부하실 때 그거를 매칭시켜 갖고 생각하시면 더 잘 기억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73번. 73은 이 기억법 만드신 분이 아무리 찾아봐도 뭐 이렇게 매칭시킬 게 없어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까 벤츠 73이라는 차가 그때 이렇게 그러니까 출시가 됐나 봐요. 근데 벤츠 73이라고 하는 차는 우리 승용차 중에서 이제 고급 승용차 뭐 대명사로 벤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글쎄 벤츠 73이 저는 그냥 여기 숫자 잘 붙이는 것들이 되게 그 해에 만들어진 자동차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벤츠 73을 만들면서 벤츠라는 회사에서 이보다 더 좋은 차가 나올 수 없는 최상의 차다. 그래서 궁극의 차라는 그런 애칭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갖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숫자 73을 나오면 번호에 어떤 장소가 번호가 73번이면 이 벤츠 차를 연상하라고요. 벤츠 73을. 그러니까 벤츠 73을 타고 그곳을 갔다든지 하여튼 벤츠 73하고 연관시켜서 거기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74번이에요. 70하고 여기 4. 그래서 74가 되잖아요. 근데 74는 뭐 아무 의미가 없지만 우리가 이제 그 남북 공동성명으로 74혁명이, 73 공동성명이 있지만 이거는 이제 이게 뭐랄까 약간 추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여튼 7월 4일 날 하긴 했지만. 그래서 74 남북 공동성명이라고 한 건데 이거 갖고 스토리를 만들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74를 갖다가 이제 7자를 철자로만 바꾸면 철사가 돼요. 철사 또는 철조망 뭐 이런 것들을 연상시켜서 74번과 관계된 것들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광진구 공부할 때 올림픽 대교 하면서 그 셜록 현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건축가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 그 여러 가지 건축도 하면서 강했던 그런 설명도 지난 시간에 보여줬는데 강남하고 강북하고 이게 떨어진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겠어요? 한강? 한강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중간에 강이 있어가지고 한강. 두 개가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강북하고 강남하고 정서가 좀 다른 거예요. 예전에는 구도심이라 해갖고 강북이 온 중심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대학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강남. 서울에 그 대학이 다 강북에 있어요. 네, 옛날에. 예, 그렇죠. 음. 그러던 것이 이제 차츰차츰 이전해가지고, 아니, 이전했다 하더라도 아직도 강북에 많아요. 예,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도 강북에 있었는데, 너무 학생들이 막 데모도 많이 하고 시위도 하고 이러니까 잘 잡히질 않고, 또 그런 데모 주동 세력이 서울대니까 안 되겠다 싶어 하고 정부에서 서울대를 강남으로 이전을 시킨 거예요. 어디로? 많았고. 관악구로 이동을 시킨 거예요. 원래는 종로구 그쪽에 있었어요. 그런 것을 이제 그 관악구로 이동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울 도심에서 완전히 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서울대가 이제 관악구로 가면서 또 그쪽 부분은 또 발전이 되기도 했는데 아무튼 이 강북하고 강남하고를 가르는 한강이 있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리를 이게 그 강북하고 강남하고 있느라고 다리를 많이 놨는데 그 다리 중에서 우리가 올림픽 대교를 지난번에 공부를 했던 거고 그런데 그 대책으로 강북과 강남의 그런 어떤 격차를 없애기 위한 좋은 방법으로 뭐를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이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 이현준이라고 하는 건축가가. 그래서 이 강남에서 강북에 그 서울숲 있는 데로 가면 좋겠다 하는 그 다리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었는데 그 강남에는 뭐가 있냐면은 강남에는 아주 좋은 그 공원이 하나 있어요. 섬인데 선유, 예? 선유도. 예, 선유도요. 유니쌤 너무 잘하시네요. 자, 신선들이 예전에 놀았다고 하는 그 섬이에요. 이 선유도를 건너서 강북으로 가는데 강북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서울숲으로 가는 거예요. 서울숲.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 다리. 그러니까 차가 다니는 다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다리가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선유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선유도. 선유도는 몇 번일까요?
아, 선유도는 강남에 있다고 했어요. 선유도 제가 설명하면서 신선들이 거기 노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섬인데 거기 사람들이 어떻게 예전에 수업한 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사람들이 거기 막뭐 유원지라고 많이 막 보기 좋은 곳이라고 막 그래갖고 그 선유도를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마구 써가지고 아주 그 섬을 망칠 것 같아요. 철장을 쳤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유원지를 좀 보호하고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뭘 친 거예요? 철망. 주변에 희망. 철조망을 친 거예요. 철조망을. 철, 그래서 거기가 몇 번이에요? 74번? 네, 그렇죠. 74번이에요. 자, 우리 대전에서는 어디다 철조망 쳤어요? 874번. 그렇죠. 874번이에요. 어디예요? 여러분들 사는데 가까워요. 유성? 유성이지, 물론 당연히요. 807. 바로 집 옆에 있잖아요. 대전 현충원. 그렇죠. 현충원. 국립현충원. 거기 맞아요. 대전 현충원이잖아요. 그렇지. 국립 대전 네. 현충원에다가 철조망을 쳐놨어요. 왜 쳐놨어요? 네. 그때는 그렇게 스토리를 만들면 안 되겠죠? 현충원에 아주 호국 영령들을 갖다가 모셨는데 그 호국 영령들을 해치려고 하는 어떤 악귀들이 못 오게 어떻게 한 거예요? 철조망을 친 거죠. 철조망을 친 아, 거예요. 네, 그때는 네. 그렇게 해석을 하셔서 스토리를 만들으셔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국립대전 현충원이 몇 번이라고요? 874번. 874번. 874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74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네. 강남에서는 어디라고요? 어디다 철조망 선유도. 쳤어요? 선유도. 예, 선유도. 선유도에다가. 선유도. 선유도에다 이렇게 철조망 친 거예요. 우리 이제 강북에서 여기 지금 배울 때는 조금 다른 데예요. 철조망 친 데가 딴 데로 나오는데 그건 이제 실제 공부할 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냥 그렇고 예, 그 다음에 여기 75예요. 75. 75인데 75 따로따로 있잖아요. 75 하면 아무 뭐가 안 돼요. 그래서 그것도 발음을 조금 불려가지고 치료라고 했어요. 또 치료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헬로. 헬로. 첼로도 있었죠. 첼로. 첼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지금 쓴 치료. 근데 첼로하고 치료하고 어떻게 연결시킬까요? 자, 우리 이제 지금은 코로나가 안정이 됐지만 2020년, 뭐 21년 이때는 진짜 코로나로 온통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때 코로나 치료하는데 의료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에 걸린 환자들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치료할 적에 물론 첼로 그 연주를 약 해서 갖고도 치료를 하지만 이런 음악 갖고도 치유할 수 있겠죠. 위로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네. 그래서 첼로 음악을 연주하면서 뭐 치료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첼로나 치료 이런 것들과 같이 연결시켜서 75번 장소에다가 스토리를 만드세요. 자, 우리 대전에서는 어디에서 그러면 첼로 연주를 한 거예요? 치료도 하고. 유성온천. 유성원천. 유성온천에서 그랬죠. 유성온천은 원래 또 치료 목적이기도 하죠. 온천에 네. 와서 네. 피부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혈액순환. 예, 네. 그러니까 말이 된단 말이에요. 온천이. 그래서 유성 온천이 몇 번이라고요? 875번. 875번. 네네, 875번이에요. 예, 잘 기억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76번이에요. 76이에요. 76은 뭘 이렇게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가 없어요. 76. 네. 76. 이거 이제 기업법 만드신 분이 또 템플릿을 만들려다 보니까 76이 도대체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판문점 도끼만행이 76년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 저기 했는데 너무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76을 갖다가 발음이 좀 비슷한 철력으로 바꿨어요. 철력. 철력은 뭐예요? 고기 잡는 거. 고기 잡는 거. 고기 잡는 냇가에서. 거. 이 천자가 고기 뭐예요? 내천자예요. 이게 엽은 뭘 잡는다 우리 저기 원시시대 때 수렵 생활 했잖아요. 그때 이 렵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지금 사람들이 냇가에서 뭔가 구부리고 뭐 하고 있죠. 네. 예, 예, 이게 바로 냇가에서 막 그 물고기 같은 거 잡는 그런 그림을 여기 해놓은 거예요. 내천자예요. 네. 칠육하고 좀 여기 발음이 철력 비슷하지만 또 체육도 좀 이 발음하고 많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네. 철력, 체육관 뭐 이런 거, 체육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여기 스토리를 만드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77이네요. 77.
7석? 그래서 77은 그냥 말 그대로 7월 7석 우리 많이 그 머릿속에 있잖아요. 네. 하늘에 있는 견우와 직녀가 이제 1년에 한 번 딱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 상봉했고 이때 둘이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오작교. 예, 견, 오작교예요. 오작교. 까마귀들이 네. 머리를 갖다 이어가지고 다리를 만들어서 이 견우와 직녀가 서로 만나게 해줘요. 그때가 며칠이라고요? 7월 7일. 7월 7석이에요. 그래서 7월 7석은 그냥 우리가 이게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네. 77로. 예, 네. 그래서 숫자 77이 나오면 항상 7월 7석을 생각하고 또 거기에 같이 곁들인 스토리 뭐를 생각해요? 견우와 직녀를 직녀. 생각하시면 돼요. 견우와 직녀. 아, 이거 기억하실까? 우리 그 대전에서 77번에 해당하는 장소가 있었는데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오래돼가지고. 과학기술대학교? 네네, 아이고. 지금 그 우리가 해천대학이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네, 네. 네. 대전과학기술대학교 해가지고 그 정림동인가? 그쪽에 있는 해천대학교인데 해천대학교 네. 보면은 그 상징이 뭐예요? 종. 종이 있죠, 큰 맞아요. 종. 종탑이 아주 네. 커다란 게 있죠. 입구에 그게 있더라고요. 기네스북에 나온다고 하는 그런 책이에요. 거기서 카리용 음. 종이라고 해서 그거가 아주 큰 그 대학의 그 상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바로 877번이에요. 그래서 그 카리용 종이 울리는데 견우하고 직녀가 7월 7일 날 나타나고 종을 한 번씩 땡땡 울리나 봐요. 어쨌든 그렇게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 77번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78번이네요. 78인데 78도 발음이 좀 그렇죠. 그래서 78, 칠판 이렇게 하면은 조금 비슷하죠. 그래서 칠판, 또 철판구이 또는 아니면 그냥 칙칙폭폭 해갖고 78, 78 하면은 약간 그 발음이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차도 연상을 하고 칠판도 연상하고 뭐 이런 철판구이 뭐 이런 것도 이 스토리 만들 게 많아요. 여기 칠판은. 근데 대표적으로 지금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는 칠판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칠판. 음, 우리 대전에서는 칠판을 어디다 걸었을까요? 대전 뿌리공원. 네네, 뿌리공원은 뭐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성씨들이 다 모여있는 그 네. 집합지잖아요. 그 네. 성씨가 한 몇백 개 될걸요? 그 네. 성씨들을 다 그 커다란 칠판에다가 해서 놓은 곳이에요. 뿌리공원. 예. 거기에 어마어마한 칠판이 있어요.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79네요. 79. 79. 떡볶이. 79도 이렇게 발음 그대로지만 이제 실제로 79 떡볶이라는 그런 그 브랜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하나 생각할 수 있어요. 이 79 떡볶이는 아마 유차가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이 창업자가 79년에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 79 조금 좀 빠르긴 하나? IMF 때 많이 이런 것들이 생겼는데 IMF가 언제 터졌죠? 제일 처음 IMF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98년도 이때였던 것 같아요. 98년도 IMF 뭐 그래갖고 막 굉장히 사람들이 갑자기 어려워지고 막 그런 한 상태. 근데 아무튼 그때 당시 그럴 때 이제 굉장히 이런 그 프랜차이즈 뭐 이런 사업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때 이제 칠구 떡볶이도 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79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데는 어떤 그 브랜드는 이거 창업자가 79년생인 사람도 있어요. 생년월일이. 그래서 자기가 79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79 떡볶이라고 이렇게 붙일 수도 있어요. 그게 더 합리적일 것 같다. 이 79가. 그러면 나이로 봤을 때 조금 알맞을 것 같대요. 그래서 붙였던 것 같은데, 그럼 그만 얘기하고, 어쨌든 79는 친구. 이거랑 발음이 많이 비슷하죠. 네. 리을 이렇게 바꿔갖고, 그 다음에 축구. 그래서 얘는 이것을 다 연결해갖고 스토리를 많이 만들어요. 강남에서 79번은 어딜까요? 63빌딩? 네, 63빌딩이에요. 63빌딩이 어떻게 해서 79가 됐을까요? 그 스토리를 얘기해 주세요. 친구하고 축구를 만나서 떡볶이를 친구. 먹다. 그렇죠. 떡볶이를 먹으면 친구하고 63빌딩에 63빌딩 가서 63빌딩 앞에 떡볶이. 이제 잔디밭이 있어요. 그 광장에. 거기서 이제 축구를 했어요. 축구하고 난 다음에 조금 출출하고 하니까 어떻게? 떡볶이 사 떡볶이를 먹으러 먹고 63빌딩에 그런 것도 있나 모르지만 어쨌든 시시콘에 가서 떡볶이를 사 먹은 거예요. 그래서 63빌딩은 몇 번이라고요? 79번.
79번. 79번이에요. 예. 우리 대전에서는 어딜까요? 은흥정거리 예, 879 은흥정거리. 은행동, 은흥정이 거기가 바로 거기예요. 요즘에도 은행동에 아이들이 많이 다니죠. 네. 그 청소년들,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은행동 많이 가요. 대학생들도 아마 갈지 모르겠는데, 걔네들이 많이 거기 그 청소년 쉼터도 있고 뭐 이러면서 거기들 많이 다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서 떡볶이도 많이 사 먹고 막 그래요. 예, 대전은 바로 그 장소가 해당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할 70번대에 해당되는 해시태그를 지금 한번 쭉 봤어요. 자, 잠시 공유를 중지를 하고요. 지금 보이시나요? 예, 예. 어떤 모양이죠, 이게? 뭔 것 같아요? 161. 예, 여기 지금 보면 이게 제가 쓴 블로그예요. 블로그, 이게 지금 스마트폰을 지금 공유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쓴 데가 어디냐면 여기 제일 꼭대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올림 서울 180? 창원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나요? 183. 예, 183 서울 창포원이라고 써 있죠. 네. 예, 바로 제가 오늘 쓴 것이 여기예요. 여기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데는 쭉 내려가서 170. 여기 170번 여기 북서울 꿈의 숲부터 할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수업 들으시면서 이거를 보시면서 읽어보시면 더 좋아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지금 160번부터 169번까지 공부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잠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사실은 이 휴대폰을 한 거예요. 그래서 160번이 우리가 건국대학교라고 배웠죠. 네. 60이 바로 한갑 뭐 이래가지고 나라를 세웠다 말해서 이렇게 건국대학교 했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시간이 오늘 또 없어서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더 잘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